XY 프로그램 할까요? 네, XY 프로그램 꼭 해야 됩니다. 오늘의 진짜 이슈, XY 문제. XY 문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 XY 문제라는 게 심지어 그 XY 프로블럼이라는 웹사이트까지 있어. 그렇네요. 네, 누가 심술이 나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진짜 그냥 이거에 대한 설명만 있는 웹사이트에 XY 프로블럼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이냐. 이게 사실 그 지금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주로 많이 멘션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도 이제 질문을 그지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답변해 주는 사람이 고생해라고 이제 꼽을 줄 때 이제 이 링크 딱 던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해. 틀린 말 아니긴 하고 뭐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제 이 사이트 기준으로 읽을게요. 이 문제는 실제 문제가 아닌 본인이 시도하려는 해결책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 X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책 Y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X에 대해서 질문하는 대신에 Y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풀려는 문제가 딱 이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 근데 내가 그 해결될 것 같은 데를 못 하고 있었어.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답변해 주는 사람들은 이거 저렇게 하면 돼요.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원래 시도하려던 질문을 딱 했으면은 돌아 안 가고 바로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끝나는 건데 그걸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는 사람은 마지막에 짜증나죠. 얘가 계속 팝하게를 돌다가 그래서 이거 왜 하고 싶은 건데? 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이제 이거 하고 싶어요. 야! 그걸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시 같은 것도 이 밥하고 펠린이라고 읽어야 되나? 예시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밥이 처음에 파일명에서 마지막 세 글자를 에코하는 방법이 있나요? 세 글자를 이제 추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펠린이 이거 에코하고 후에서 콜론 -3 쓰면은 됩니다. 약간 그 파이썬 인덱스 쓰는 거랑 비슷하네요. 근데 궁금한 거지. 왜 세 글자를 얻고 싶은 거야? 이제 이 사람이 혹시 너 확장자를 얻고 싶은 거니? 그제서야 이제 밥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확장자가 이제 두 글자도 있고 세 글자도 있고 한 글자도 있으니까 세 글자를 쓰면은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어떤 정규식 같은 걸 알려주고 끝나죠. 여기는 되게 빨리 해피엔딩이잖아요. 이 의도를 먼저 다시 물어봐. 너 이거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러면 해피엔딩인데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짜증나. 한번 당해보면. 근데 이게 진짜 질문하고 답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일할 때도 그냥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어떤 협업하는 다른 부서나 아니면 동료가 갑자기 뭔가 물어봐. 요거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다짜고짜 물어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죠. 저렇게 하면 할 수도 있고. 답변 들어보면 그럼 또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나? 갑자기 점점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요?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하면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배경을 말을 안 해줘. 근데 사실은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야. 그럼 그제서야 이제 막힐 때 말해주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도를 진짜 몰라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말을 안 한다는 건 이제 자기가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배경을 설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일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의도를 숨기고 싶어해. 이걸 말을 하면은 안 해줄까 봐. 네. 특이하네. 예. 아니면 그거를 조금 애매하게 왜곡을 하던가.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두 번 겪었을 때 심술 나서 이 글을 써놨다. 어쨌든 이제 XY 문제가 이제 그런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듣다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해피엔딩이었다. 결국에 이 사람이 물론 이거는 XY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빨리 꺼낸 면이 있는데 되게 빨리 캐치를 했잖아요, 스스로가. 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또 궁금하고
이게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 주제를 한번 이런 XY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읽고 나니까 네. 내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럼 난 질문을 할 때 나의 배경에 대해서 뭐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되도록 상세하게 풀어서 질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머릿속에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로 추상화해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이 XY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배경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구나 라던가 뭐 진짜 왜곡해서 심술난 아저씨한테 질문한다 생각하면 그 아저씨는 야, 너가 생각해본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가져와야지 왜 나한테 갑자기 너가 발생한 문제를 나한테 물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제 업무적인 면으로 만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하실 때 계속 상상을 해보면서 헉,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죠. 일단은 서로가 악의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치면은 그 질문하는 쪽은 배경을 최대한 설명하려고 하고 또 답변을 해준 사람은 이제 혹시 이게 더 배경이 있나라고 의심이 들면 그냥 물어보면 이제 해피엔딩이 되죠.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말한 것도 있고 아예 의도를 일부러 숨기려는 사람 혹은 이제 XY가 아니라 그냥 X 물어봤는데 야 너가 Y도 안 가져온 다음에 질문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 결국에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비효율이잖아요. 핑퐁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결국에 이런 대화를 하면은 좀 싱크를 걸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메신저로 하거나 아니면 막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거나 다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맥락을 항상 저도 좀 주려고 하기는 해요. 내가 꼭 질문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데일리를 하거든요. 데일리 할 때 이제 간단하게 뭘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요. 근데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냥 저 이거 뭐 하고 있습니다. 딱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어떤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이거 왜 하는데? 그렇죠. 궁금한 상황 네. 많죠. 갑자기 왜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정보를 주면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 해보려고 한다라고 그 정도 말을 하면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더 상대방이 궁금하면은 그냥 더 물어볼 것이고 아니면 그냥 아닌 것이고 근데 이제 맥락을 제공을 안 하면은 왜 그런 거지? 이제 물어보면 다행이야. 근데 보통은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냥 너가 그런가 보다. 궁금해하지만 그냥 뭐지 혼자서 갑자기 이상한 거 하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서 그런 맥락을 제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피하는 방법에서 더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제외한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이것도 설명을 하라고 하거든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 내가 어떤 X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많이 고민해봤어. Y1, Y2, Y3. 근데 Y1 고민해보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Y1 탈락. 그 다음에 Y2도 탈락 한 다음에 나는 이제 Y3로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Y3에만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맥락을 배경을 설명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X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Y1, Y2도 내가 이거 생각해 봤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다까지 설명을 하라고 해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 그거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사실 그냥 Y1, Y2에다가 살짝 더 첨가를 해서 Y1 프라임으로 하면 더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아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자기가 배경에서 지워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얘기할 때 꼭 질문의 상황은 아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논하거나 논의할 때 최대한 배경을 설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에 개발 안에서 이제 이러한 거 만들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다라고 이제 뭐 설계까지는 아니고 간단한 어떤 클래스 구성과 로직 같은 걸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문서로 다 쓰진 않았는데 내가 이걸 왜 갑자기 이런 구조로 만들었냐 고민이 되는 포인트 이걸 하려다가 안 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동기 잡을 수행을 하는데 잡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구성을 하는데 진짜 완전 근본론으로 가면 그 스프링 배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잡을 정의해. 이 잡은 뭐고 이 잡은 뭘 수행하고 정의를 하고 잡의 실행
잡도 따로 로우 따지잖아요. 잡 인스턴스, 잡 익스큐션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잡 개별 실행의 이력도 다 보이고 성공 실패의 이력이 다 남고 이런 건 좋은데 갑자기 기능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 아닌데 그냥 외부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걸 곁다리로 해결하려고 갑자기 이게 커진 느낌이라 그냥 간단하게 테이블 하나로 처리하려고 한다로 이제 설명을 하고 다만 아직도 여기 고민은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 공유하기 전에 내가 설계를 다 고민해. 막 이 설계 저 설계 아니야 종이 확 구겨가지고 던지고 내가 완벽한 설계를 멋있는 설계를 해서 공유를 해야 돼 다 박수를 받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당연히 그게 뭐 최선의 설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을 좀 몇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생각하는 방향이 흐름이 아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X라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뭐 Y1, Y2 고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얘가 Y4를 갖고 와. 이게 궁극의 해결책입니다. 근데 그럼 Y1, Y2 왜 안 했지? 막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드랍을 했으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좋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궁금증만 갑자기 뜬금없이 막 Y4를 해가지고 호들갑 떨지? 자랑하려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설명을 잘 해주면 좋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Y1이 더 좋아. 이걸 발견하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좀 내 해결책, 내 솔루션을 잘 전달하는 데에도 어떤 그런 큰 맥락을 더 잘 설명하고 풍부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게 좀 사실 서로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Y1, Y2, Y3, Y4 이렇게 나올 때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도해 볼 법한 것과 실제로 우리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 이런 것들이 사실 말 안 하고 Y4로 얘기해도 다른 사람도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Y1, Y2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또 그거 어차피 본인이 해명해야 되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서로 힘들어. 어차피 얘기해야 될 거고 괜히 또 오고 가면서 심지어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면 Y4 들고 오면은 그래서 뭐 약간 그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Y1부터 이제 같이 온라인해서 좀 이야기도 한번 티키타카 오가면 Y4로 왔을 때 서로 이해하는 바나 이런 게 금방 더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설계 공유나 논의가 항상 이상적으로 흘러가진 않거든요. 결국에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고 근데 의견이 다르다고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런 말도 맞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토론하진 않잖아요. 다 자기만의 어떤 사고 구조가 있고 자기만의 어떤 경험이 있어서 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더 맥락을 잘 설명해야 나도 1번, 2번 생각해봤어.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런 것을 더 잘 설명해야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논의의 시간을 소모하는 거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보고 좀 더 생각해 볼 거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상한 말 써놨잖아요. 셀프 XY 프로블럼 막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쓴 거냐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논의를 하는 상황 말고도 스스로 그냥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Y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찾아봐. 그 Y에 대한 거를 하려면 또 Y2가 필요해. 그래서 그것도 막 찾아봐. 그래서 막 계속 파고 하다가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스스로 혼자 고민할 때도 이렇게 내가 이걸 왜 하면 이 솔루션을 내가 왜 생각했고 이것이 무슨 장단점이 있으면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의식을 해야지 쓸데기 없는 그런 시간을 쓰는 거를 좀 줄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거를 중간에 나 왜 이러고 있지?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걸 하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막 갑자기 엄청 거대한 솔루션이 나오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좀 여러모로 고민하면 좋을 주제인 것 같아서 가져갔습니다. 진짜 많은 얘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개인한테는 정말 하기 쉽지 않아. 근데 그걸 본인들이 몇 번 깨달은 포인트가 몇 번 있으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경계를 할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렇지만 뭔가 장치가 그런 게 데일리의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의식적으로 데일리 때 그런 배경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되새김질을 하는 거지. 내가 어제 이런 이슈로 이런 거 하고자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 떠올리면서 아 그래 원래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였지 이렇게 하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장치 이런 걸 두면 더 좋을 것 같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뜬금없는 게 튀어나오면 그냥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야 하지 말고 상대방도 악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막뭐 호들갑 떨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나 골탕 먹이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걸 왜 갑자기 물어보지? 이걸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물어보자. 그런 네, 너그러운 마음 좋죠. 네, 뭐 너그럽다기보다 나의 심수를 다스리는 괜히 또 뭐야 이러지 말고 그냥 물어보면은 쉽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괜히 썩내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저는 간단한 말하기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나 지금 XY 문제라고 해서 어떤 질문하는 사람, 뭔가 질문하는 상황 이런 게 거의 주잖아요. 더 추상화하면 내가 진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 뭐 이런 거를 잘 배경 설명을 하자 이런 주제긴 한데 약간 다른 결일 수 있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늘 한 경험인데 뭘 공유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꼭 육하원칙까지는 아니어도 설명이 어느 정도 문맥이 잘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한 일 예로 보자면 문제는 그거 정기 보안 진단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서 이 API가 좀 권한 제어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권한으로도 이게 호출이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슈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실제 발생한 서비스에서 사실 처리가 돼야 되죠. 왜냐면 제일 그 안쪽에 있는 애가 딱 처리를 해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뭐 모종의 사유로 뭐 당장 뭐 배포가 불가능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근본적인 X 문제가 있지만 해결책 Y1이 이제 탈락한 상태. 그래서 Y2로 가는데 이제 그거를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URI 패스 패턴에 맞춰서 막아주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일단 다음 배포 때 실제 그 문제되는 서비스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일단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걸로 봤을 때는 그 Y2를 선택을 한 거지. 제가 이제 그거를 우리 내부에서만 이렇게 복작복작하고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앞에 그걸 좀 추가했어. 아 이게 정기 보안 진단 검사에서 애로사항으로 좀 나왔고 그거를 본디 서비스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서비스에서 대신 좀 긴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하고 조금 기다렸는데 그런 이제 확인 표시들이 오잖아요. 뭐 체크나 이런 게 그러면서 보면서 이런 게 뭔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망상을 했습니다. 그냥 이제 작은 텍스트 한 줄이었는데도 그렇죠.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갑자기 막 우리는 Y2로 해결할게요 이러면은 보안 담당자가 야 그치 그게 무슨 해결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뭔 소리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 사실 당연한 것도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뭐 엄청 비용이 드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내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거든요. 나한테 당연한 그런 것들도 그냥 일례로 그 제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그게 다 다르잖아요. 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개가 뭐가 달라? 맨날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설명을 잘해야겠다. 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개발자들은 뭔가 효율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나?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구절절 말해주는 것도 때로는 좀 필요하다. 이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면 또 왜 구구절절하게 얘기해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많지 않습니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래요? 아 그쵸. 근데 이제 구구절절하게 만약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또 그때의 뭐 스킬이 있겠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해. 뭐 이런다던가 아니면 구구절절은 문서로 써서 준다거나 뭐 문서 쓰면 안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려고 저는 하고 그래도 그나마 좀 문서로 남겨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설명하기도 좋고 결국에 잘 안 받아들일 사람들은 문서로 주건 말로 하건 비슷하고 누군가 볼 사람들을 위해서 문서로 주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도 보면서 건강하다고 느꼈어. 이게 결국에는 내가 어떤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썼다라는 거는 적어도 성의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고
뭔가 뭐 작은 피드백이라도 같이 하면서 소속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대처를 하는 것 같아. 네. 이렇게 뭔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주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좀 구체적인 재료. 그냥 갑자기 다짜고짜 회의실에서 입으로 그냥 털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결론이 안 난단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고민을 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문서로 남고 이제 나도 내 스스로 내 걸 다시 읽어보면서 하면 또 허점들이 보이고 이제 그거 기반으로 다시 논의를 하면은 좋은 것 같다. 원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물론 있죠. 잘 안 풀려서 하면은 이제 삐져가지고 아 몰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한 다음에 이제 개발을 뚱 해버리면 이제 그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게 되고 결국에 이렇게 문서로 공유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막 최선의 그런 게 또 나오진 않지만 사람들의 그 머릿속엔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배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혹은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요구사항이 바뀌었네 아니면 몰랐던 그런 문제가 있었네. 그럼 고치는 거에도 빠르게 합의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합의가 안 돼 있으면 야 너가 이렇게 예전에 하고 싶다고 해서 했더니 이상하네 캐캐 내가 망한다 했지? 내가 이상하다 했지?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짜증나도 결국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 잘 공유하고 뭔가 그런 게 좋은 것 같다.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 네. 결국에는 그런 걸 했을 때 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저는 특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결론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피드백이 오고 가는 흔적도 남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논의했던 것들이 안 남잖아요. 그냥 회의실 잡아가지고 우르륵 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좋게 나더라도 기록할 데가 없으니까 뭐 회의록을 따로 남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 내가 이슈로 발생했던 것 쭉 남겨놓으면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왜냐면 꼭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더라도 엄한 팀이 와서 비슷한 문제 겪었는데 이런 식으로 풀었네. 이 조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도 있고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X 단계부터 문서로 쭉 얘기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 아니지.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하는 건 아님. 왜냐면 문서로 제안하는 게 사실 힘이 들어요. 이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뭐 맥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라고 그냥 퉁치면은 어느 정도 웬만하면 좀 구체적으로 쓰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누가 나한테 알았어 너가 그런 고민하고 있구나 문서로 써와 이러면은 갑자기 김이 팍 식으면서 그냥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에도 저번에 그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 책에서 이제 코드 리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코드 리뷰는 설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야. 새로 뭔가 배우는 시간? 큰 구현이 들어가거나 뭐 처음부터 만드는 그런 게 하면은 그 전에 따로 논의를 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드 리뷰에서 막 무슨 설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거 아니고 어떤 초반 설계에 대해서는 서로가 미리 논의를 했어야 된다. 치고받고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코드로 나오면은 돌이키기가 어렵잖아요. 결국에 내 거 들여보내줄 거야 안 할 거야의 싸움이 되잖아요. 좋은 설계가 뭐냐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생각. 근데 또 그 얘기는 또 조금 그래. 이 코드 리뷰는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코드로 보였을 때에 또 느껴지는 감이 다르잖아요. 그냥 말로 문서 놓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네 어느 정도 합의해서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구현해 놓은 게 그 설계로 자기네들끼리 상상했던 모습과 실제 구현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지. 그러면 그래 코드 리뷰 시간에 설계 갖고 태클 걸려면 내가 애진작에 걸었어야지로 하면 또 유야무야 넘어가서 들어가면 그게 나중에 큰 문제로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사전에 공유를 했으면 아예 그 막 원기옥 틀어지는 건 또 완전 생뚱맞은 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뭐 디테일이나 구체적인 구현에 있어서는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런 건 이제 진짜로 그게 코드 리뷰에서 맞춰 나가야 될 것이고 몰라. 저도 이렇게 공유를 했지만 또 막상 이렇게 나중에 코드로 나오면 서로가 이해했던 그런 게 조금씩 다르니까 뭐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죠. 뭐 어쩌겠어. 근데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건강해요.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나의 비용과 어떤 감정적인 문제와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사실 엄청나게 싼 거지. 또 다른 얘기로 아까 그 XY 문제 설명할 때 이제 저희는 이제까지 악이 없는 사람들을 전제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네. 본인의 어떤 의도를 좀 의도적으로 숨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뭐 구체적인 예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이제 보통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가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그 각각의 조직의 이해관계나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다른 조직에서 너네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꼭 필요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필요하긴 한데 다른 게 있다면 그거 써도 돼. 아니면 뭐 아예 필요 없어. 이 정도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답은 할 수 있어. 필요해 안 필요해 하면은. 근데 왜 물어봐? 이거를 왜 물어보는지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조직 간에 이런 거 할 때. 왜냐면 내 진위를 밝히지 않고 딱 살짝 찔러본 다음에 아, 꼭 필요해 하면은 네 하고 돌아가. 사실 지우고 싶었던 네, 건가? 그냥 뭐 아예 없애버리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짬 때리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기분인지는 알겠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겠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더 그게 좋은 결론이 날까?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우리가 없애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더 빨리 답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필요해 안 필요해 하면은 애매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안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 계속 답장 왔다 갔다 하고 그럼 혹시 왜 쓰시는 걸까요? 또 물어봐. 아, 그럴 수 네. 있지. 근데 그냥 본인이 우리 이거 없애고 싶어요. 대신에 너네가 꼭 필요하다면 뭐 대안을 검토해 보거나 아니면 정 써야 된다면 놔두거나 그냥 고민 중입니다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답변이 올 거잖아요. 우리 이거 할 때 쓰고 있고 뭐 해서 뭐 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필요해 안 필요해 하면은 결국 답장하는 사람도 애매하게 답장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다. 맞지. 근데 뭐, 맞아. 외부에서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뭐 사실 저 없애고 싶은데요. 이게 막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그냥 없애고 싶은 건데 그럼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다른 조직이 악의를 품고 우리 절대 필요하다. 너네 평생 이거 API 못 없애. 못 없애게 해야지. 그러진 않으니까. 네, 그러진 않잖아요. 정상적이라면 네, 그렇지 네, 않죠. 네. 사실 뭐 이것 말하고 보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의 악의는 아닌데 뭐 악의는 아니고 좀 꿍꿍이가 있다. 꿍꿍이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꿍꿍이가 있는 거는 다 느껴져요. 결국에 진위를 말을 안 해도. 맞지. 네,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하는 게 편하다. XY 프로블럼 처음에 정의처럼 그런 질문을 듣는 사람도 배경을 설명해주면 더 적극적으로 솔루션은 아니더라도 이게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회사 문화 이런 데서 오픈워크 하자 하는 게 아니다. 각자의 그런 맥락 같은 걸 공유를 해야지 잘 해줄 수 있는데 의도를 숨기지 말자. 음흉하게 일하지 말자. 그렇지. 근데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경험에 의한 사고일 수도 있는데 그 의도적으로 숨긴다는 게 XY 문제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숨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왠지 그랬던 것 같아. 과거에. 특히나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런 걸 모른다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X에 대한 걸 모르고 나는 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주변한테 알리고 싶진 않고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처한 어떤 Y2에 대한 해결책을 쓱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지. XY 문제에 대한 정의만 봤을 때는 아 그렇지 뭐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현실에 되게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작은 그렇죠. 공유 문자부터 그냥 그런 문서로 같이 피드백 받고 이런 거나 뭐 회의나 또는 내가 그냥 평소에 하는 주변 동료의 질문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 되게 널리 퍼져 있다. 그 상황은 아주 자주 발생하죠. 이게 특히나 조직 간의 이런 거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조직은 조직 내부의 어떤 합리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안 하게 돼도 되게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 조직이 다 와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XY 문제 정의에서도 말했듯이 결국에 전체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제일 간단하게는 질문자 답변자의 핑퐁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조직 안에서는
우리가 몰래 찌르기, 음흉하게 찌르기 해가지고 원하는 답변을 딱 얻었어. 그럼 예스. 좋지만 결국에 그 회사 전체로 보면은 비효율적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모든 사람한테 일할 때 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체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일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결국에 내가 편하면 다른 사람이 귀찮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또 뜬금없는 생각. 맞아. 저는 좀 이게 조직 간에라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어. 이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 간에 대해서 온도차. 그냥 좀 허심탄회하게 요구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런 돌려서 X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원하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는 우리의 팀이 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우리 팀이 하는 게 맞지 않다 또는 우리 팀이 하는 게 맞다 이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뚝 얘기하고 뭔가 그런 피드백, 핑퐁 이런 게 오가면 딱 좋을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음흉하게 감추고 다른 얘기를 빙빙 돌아가거나 하다 보면은 서로 답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치가 그러니까 나한테는 권한과 그런 게 없으니까 그죠. 그냥 그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그 전서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쉽지 않지. 그게 됐으면은 다 애진작에 했지. 안 해줄 것 같다라는 걸로 맨날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누가 해주니 많이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막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니 아니니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냥 해야 되는 거면은 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하는 거지. 막 미안해하고 아니면 막 돌아가고 이제 그냥 하면 될 거를 또 그냥 허심탄회하게 부탁하면은 전체 비용이 그냥 1만 들 건데 이 일 부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막 2, 3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흔히 발생하잖아요. 중복으로 일하고 얘기하고 협의하기 귀찮으니까 야 그냥 우리가 해 해서 막 따로 또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결국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서로의 어떤 신뢰의 문제 이런 건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말하는 거 보면은 최근에 본 글 이런 것들은 결국에 컨텍스트를 공유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래야지 해결이 된다.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봤자 사람들이 서로 어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는 손실이다. 손실 압축이다. 모든 컨텍스트를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어야지 그런 걸 이해도 해주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글이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 설계 피드백 받는 자리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거 옛날에 공지에 올라온 거 기억하세요? 못 봤어요. 한 1년, 2년 됐어. 그래서 큰 규모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설계할 때 그냥 너네들 안에서 꼼짝꼼짝 하지 말고 한번 준비가 됐으면 이렇게 올려서 여러 사람의 피드백 받아보는 거 좋지 않느냐? 물론 그런 사람들 시어머니 100명 가지고 다 말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피드백 받으면 좋잖아요. 결국 그 조직 안에서 고민하면은 사람들이 틀에 박힌다. 틀에 박히기도 하고 경로 의존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손에 잡히는 걸 먼저 쓰게 되거든요. 야, 앞에 게이트웨이 있다. 게이트웨이로 해야지. 맞지. 예, 근데 만약에 게이트웨이가 뭐 전사 시스템이야. 그게 딱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걸 게이트웨이로 해결하면 안 되고 그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런 상황에 고민한 답이 있잖아. 피처 플래그. 그치 그럴 수 있지. 그거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 하기 싫으니까 돌아 가는 거지. 왜냐면 그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피처 플래그가 하려면 준비해야 될 건 많은데 결국에 그런 건 한 번 쓰면은 평생 울거먹는 거라 나중에 자연히 비용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누가 제3자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바로 조직장한테만 얘기해도 야 그거 뭔가 이상한디?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쿵짝쿵짝 어떻게 짬짬이 하고 싶으니까 그런 솔루션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서비스에서 살짝 반발 떨어져 있는 조직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설계 공유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싫겠죠. 왜냐면 진짜 모르는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고민했던 거를 같이 고민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결론이 어느 정도 추려진 그런 거를 이제 시험대에 올려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라던가. 완전히 그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조직,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라고 하니까 아까 조직이 똑같은데 어떤 모듈이라고 할게요. 그 모듈을 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조직 안에 있지만 다른 모듈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진짜 큰 어떤 프로젝트의 시작이나 이런 거라면은 공유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됨. 맞지. 네, 그거는 조직자에 먼저 궁금해야 한다고 보기는 해요. 우리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몰라. 그렇죠.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 하고 있어.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실제로 겪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이걸로 50분 얘기했어? 저 털려면은 계속 털 수 있지. 일단 컷.